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세 번째 페이지, 한국사 속 특정 시간, 특정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내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비 박광일 선생님. 좋은데요? 좋아요. 예. 네, 누군가를 안내해서 어딘가로 역사 유적을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될 것 옛날에는 같습니다. 막 길잡이, 길라잡이 이런 앞잡이. 표현도 많이 있어. 앞잡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잡이는 약간 제 느낌이고. 오늘 주제가 여러분 지도입니다. 지도. 예. 선생님 평소 일상에서 지도를 많이 보는 편이신지? 굉장히 많이 보죠. 네, 그래서 답사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운전할 때 지도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답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 5만 분의 1, 10만 분의 1 지도, 예. 그 지도책 예. 꽂아놓고 그다음에 지리부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역사 유적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지도에다가 제가 봤던 역사 유적을 표시를 하고 거기다 또 메모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예를 들어 식당 쪽으로 난 길로 가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역사 유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지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네, 어떤 부분은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팔도 지도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상도는 좀 북도는 많이 갔구나. 아니면 충청남도는 좀 덜 갔구나. 이런 느낌들을 그 지도책의 어떤 그 다름의 정도. 네, 상태를 보고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죠. 야, 옛날에 진짜 내비 없던 시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리부도에 의존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시골에 가고 그런지. 고속도로는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국도 탈 때 그치. 그 이정표들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대략 이쯤 오면은 이제 여기가 마을 어귀쯤이고 저 산 모양과 산 모양을 볼 때 저 산의 오른쪽을 타고 들어가면 우리 집으로 아니면 뭐 동네 큰 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맞아요. 내비게이션만 보다 보니까 주변 풍경들이나 지리 같은 것들을 오히려 좀 예전보다는 덜 보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그 작년부터 9월 첫째 주 토요일이 대한민국 지도의 날로 제정이 돼서 이제 1회 때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주제로, 올해는 백두산 지도를 주제로 학술 대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념일까지 지정할 정도로 우리가 역사 속 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도는 이제 실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찾아가거나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도는 그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를 지리적인 공간에 투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지도만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마을 중심으로 주로 생각을 할 거고요. 전국 지도를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 지도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는 저기를 가보고 싶고 저 동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맞아. 저 바다를 건너는 건 어떤 느낌일까? 어릴 때 애들한테 지구본 사주는 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같은 경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제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죠. 그런데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제작했을 때 권근이라는 사람이 그 지도를 제작하게 된 이유를 거기다가 밝혔습니다. 무릇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어떤 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사실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지도에다가 되게 크게 우리나라를 조선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 지도를 첨부를 해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거의 대륙 사이즈로.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그 한반도가 사실은 인도하고 아라비아 반도 합쳐놓은 것만큼 크게 나왔지만 그거를 보는 순간 저쪽엔 중원이 있고 저 멀리 더 뭐 천축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통치자와 한반도만 바라보는 통치자는 생각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경계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도 제작자이자 지리학자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 지도를 중심으로 역사 속 지도 이야기 해보고요. 또 김종호 선생에 대해서 한간에 좀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좀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동여 지도는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울 정도로 왜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보면은 정말 예뻐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펼쳐놓으면은 한 7m 정도 길이가 되니까 대동여 지도 전체가 7m인가요? 네.
엄청 크네. 그러니까 예. 그거를 방에 이렇게 쭉 펼쳐놓은 예를 들어 전시관 같은 데서 박물관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예. 그 크기에 일단은 압도를 하게 되고요. 와,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보면은 그 정밀함에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렇게 생겼었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네.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체 모양을 한눈에 보는 것과 동시에 또 이거를 활용하기 편하게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심리마다 하나씩 점을 찍어서 당시 사람들이 이걸 갖고 굉장히 유용하게 썼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대동여 지도를 보는 순간 감동을 받게 되죠. 네. 심리마다 하나씩 점을 찍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우리가 지금은 지리부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연기 올라가는 거 같은 거 있으면 온천이 있는 지역.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각각의 어떤 문화유산 같은 것들도 뭐 기차 그림 그 맞습니다. 뭐 그런 거 그럼 있죠. 역 같은 것도 네. 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전 지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는데 네. 대동여 지도에서는 그게 처음 나타났고 아, 저기 기호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하 표시라든지 읍치라든지 성, 진보, 그다음에 역참,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뭐 그 목장 같은 것들을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색깔도 잘 썼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호들을 통해서 꼭 거기에 그 글자를 다시 넣어주지 않더라도 이 기호 부분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네. 법내만 익숙해진다면 이거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도를 그 만들 때 네. 굉장히 쓰는 사람 생각을 많이 했구나. 아, 그래요? 예, 김정호 선생이 고산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네. 아름답기도 하고 그다음에 활용 가치도 높고 그다음에 그 고산자의 마음도 느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대동여 지도에 많은 사람들이 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네요. 그 지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산과 강 같은 경우에는 대동여 지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산은 그 이전에 이제 신경준이라는 분이 그 우리나라의 산경표라는 걸 통해서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아, 예. 그래서 산은 기본적으로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의 줄기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줄기로 쭉 이어지는 모습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산과 산 사이에 네. 이제 푸른 두 줄기의 선이 구부러진 푸른 게 선이 있네, 저기. 지나갑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강이나 강이에요. 하천이 되는데 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네. 그게 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색칠을 했다면은 거기는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강이나 하천이고 예. 폭을 알 수 없고 그냥 선으로만 표시가 된 강이라 그러면 네. 거기는 물줄기는 있으되 배는 탈 수 없다. 아, 이거 엄청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그치. 어디서 우리가 내려서 이 그치. 짐을 네. 이제 걸어서 옮겨야 될지를 네.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산과 강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나 또는 이점을 이용해서 길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쭉 일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길은 약간 그 탄성이 있는 선처럼 느껴지는 어떤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루에 나는 80리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했는데 이 지도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하룻밤에 지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네. 그러면 전국 곳곳에 있는 호랑이를 호랑이 만나죠. 그러면은 집에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심리마다 점을 찍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심리마다 점을 찍어놨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평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산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고선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등고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심리마다 점을 찍었는데 네. 그 점이 촘촘해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하늘에서 봤을 때 산을 올라가면은 네. 기본적으로 선은 짧아지지만 거리는 똑같이 그렇죠. 10리잖아요. 경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촘촘해지는 데는 산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점 사이를 찍어 놓았다면은 네. 평지가 되는 거죠. 아, 같은 심리지만 폭이 지도상에서 다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쭉 평지로 저기 좀 이렇게 넉넉하게 되는데 어떤 데는 좀 좁아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등고선 역할을 반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 그렇기 진짜 때문에 훌륭하다. 저 지도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큰 무리 없이 뭐 배를 타고 가든 그다음에 산을 피해서 가든 내가 하루 갈 거리를 계산해내든 이런 데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호랑이도 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로 뛰어났는고 하면 이제 일본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토지를 측량할 때나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벌일 때 이 지도를 사용할 정도였다고 하고. 네, 1860년대부터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 전부터 밀정들을 보내서 지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한반도 지도 제작은 굉장히 빠른 수준, 그리고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에서 들여왔던 측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신식 지도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를 열심히 딱 만들어놨는데 네. 이만한 수준의 지도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있네. 그게 없을 이제 줄 알았는데. 대동여 지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상황에서 네. 이런 지도까지 만들었다는 점에 약간은 놀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된, 그리고 또 일본이 나중에 계획적인 어떤 조선 전체를 폄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김정호의 위인전 같은 곳에 등장하는 곳 속에 우리 문화와 김정호를 동시에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 잠시 후에 해보고. 네. 지도라고 하면 그냥 종이 한 장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기껏해 한 4절지 정도 크기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7m, 그러니까 세로가 7m라는 건가요? 네, 세로가 685cm, 네. 가로가 360cm 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정확한 거는 이제 이게 227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통으로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걸 조각조각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퍼즐처럼? 지금 이제 그 사진에서 보면은 예. 한 장 한 장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동서로 19단, 그다음에 남북으로 2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동서축으로 이렇게 접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전라도 일대, 남도하고 경상도 일대는 한 축으로 이렇게 쭉 접어서 예. 이번에 내가 저기 전라도를 간다. 강진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은 전체 6m짜리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두 축 정도 들고 가면은 예, 예. 그러면 쭉 강진 가다가 축이 다시 좀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마산쯤 가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 다음 축을 펼치면 부산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저걸 접을 수도 있고. 그렇죠. 휴대성이 있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으로 만들어서 갈 수가 있기도 한데요. 네. 이제 남북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좀 곤란한가요? 여러 축을 가져가야죠. 그때는 좀 왜냐하면 중군 좀 써야 되네. 동서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목판으로 만들어서 편리성을 높였다고 하셨는데 목판이 왜 편리한가요? 일단 지도는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 자료인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지도들이 대체로 그렸거든요. 그러면 한 장 지도가 예쁘게 나오면 그 지도를 옆에서 또 화공이 보고 그립니다. 그대로 베껴야 돼. 굉장히 어렵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목판으로 만들면 계속 찍어낼 수 있죠. 찍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동여 지도가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227개의 목판은 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227개의 목판으로 찍은 대동여 지도는 여러 장일 거니까 네. 실제로 완질로 남아 있는 게 여러 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네. 그 완질로 된 게 여기에도 남아 있고 뭐 저기 대학교에도 남아 있고 네. 하는 걸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장을 찍었다는 것. 그래서 목판은 이제 이 지도라는 거를 실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제작을 했겠구나. 대신 작업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염두에 둘 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지도가 남아 있는 게 예. 대동여 지도 목판은 한 30장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27장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완질로 남아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다른 지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찍었으니까. 대동여 지도 전체 모습을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문제가 없네요. 없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김정호 선생에 대해서 또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한번 해소를 하고 갈까요, 이번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호 선생 그다음에 이제 대동여 지도와 관련해서 동화책처럼 널리 알려진 저도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을 봤는데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예를 들어 이제 김정호 선생 같은 경우가 지도 제작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발품 팔아서 네, 전국을 네. 3번이나 돌아다녔고 네. 백두산을 7번이나 오르셨다. 맞아. 그런 얘기 있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지도는 네. 외국에게 우리 사정을 알려줄 수 있어서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어서 관아의 눈을 피해서 만들다가 결국은 잘 만들었는데 네. 이걸 보고 흥선대원군이 보고 너는 우리나라를 외국에 팔아먹는 간첩이구나 예. 해서 고문을 받았고 그 지도는 불에 태워졌다.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일정한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위대한 우리 고산제 김정호를 못 알아본 흥선대원군
이 몹쓸 사람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야 이분 얼마나 천재일까. 그렇지. 그러면서 천재인데 심지어는 부지런하기까지 하죠. 그렇지. 백두산 7번이나 올라갔어요. 근면성실의 네, 저 아이콘. 백두산 한 3번 4번 올라갔는데 차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니 그거를 걸어서 7번을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왜 말이 안 되죠? 하나하나 좀 풀어주세요. 네, 예. 일단은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어 독본이라는 일제강점기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교과서에 일단 예. 거기서부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일제강점기 교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조선은 제대로 변변한 지도도 못 만드는 나라였구나. 그런데 김정호라는 천재분이 등장을 하셔서 네. 그래서 드디어 대동의 지도를 만들었구나. 무에서 유를 그렇죠. 창조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학문이든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네. 선대의 업적이 없었으면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것들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 이전에 사실은 대동여 지도 이전에 이미 2번에 걸쳐서 조선의 전국 지도라든지 대동여 지도 수준의 지도가 완성이 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정상기의 동국지도 같은 경우입니다. 동국지도. 네. 실제로 김정호 같은 경우는 정상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지도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지도 제작수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동국지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심리마다 점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예. 정상기가 처음으로 한 방 안에다가 백리를 넣는 백리척을 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기의 영향을 받아서 김정호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시기에 한반도의 전체 모양이 대동의 지도랑 거의 유사할 정도의 완벽한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신경준이라든 이 시기의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고지도가 3,0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네. 일단 이 문장 서술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직접 직접 발품 팔아서 전국 백두산 여러 번 오르고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앞에 거를 참고하면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지도나 어떤 새로운 문헌을 만들 때 진짜 신기한 분야가 아니면 예. 자기가 최초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참고 문헌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나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새롭게 뭘 만든다? 그건 굉장히 그치. 어렵습니다. 대동의 지도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이제 지리지, 대동지지를 보면은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조선의 자료를 43종, 그다음에 중국 자료를 22종을 참고를 해서 지리지를 만듭니다. 이것도 김정호 선생님이. 예, 대동지지는 이제 대동여 지도를 볼 때 네. 옆에다가는 대동여 지도를 놓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안성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럼 안성은 그림 속에 존재하지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안성에서 유명한 게 뭐지? 사위과부도네, 사위과부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네. 그 좌도 우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죠? 왼쪽에는 지도를 놓고 예. 오른쪽엔 지리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성 지역을 보면 딱 펼쳐보면 여긴 유기가 유명하고 그다음에 바우더기가 있고 예. 안성맞춤 유기 여기서 그럼 구매를 해야겠네. 이 지리지가 같이 있는 게 대동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시대에 수많은 지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김정호 선생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천재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런 면들을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발품 팔았다고 배운 사람이어서 아까 그 초성화 보고 제가 선생님한테 김정은 선생님 역시 얼굴이 많이 그을리셨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산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대체로 그 지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보셨을 거예요. 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필요성은 있었을 거고 확인하러는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도 제작이 발품을 팔아서 제작을 한다? 그럼 기본 축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측량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를 제작했을 경우에 과연 저런 어떤 토끼 모양이나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모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럼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초상화는 진짜 실제
얼굴인가요? 김정호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 모습은 예,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해서 영화에는 보면은 뭐 따님하고 이렇게 뭐 작업하는 걸 순심이 나오는데 예. 결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딸이 있는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영화적인 픽션을 상상이 가미된. 넣어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있는 자료는 이제 김정호라는 인물이 만들어 놓은 대동여지도 대동지지를 통해서 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을까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 흥선대원군이 탄압했다는 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러면 김정호가 봤던 국내 자료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왕실 소장 자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김정호랑 친했던 인물 중에 신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흥선대원군의 오른팔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왕실에서 볼 수 있는 지도와 관련된 지리학과 관련된 자료를 김정호한테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면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목록 중에서 네. 대동의 지도가 있었어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국가에서도 야 이렇게 훌륭한 지도가 있었어. 그러네.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동의 지도가 사실은 왕실과 뭐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왕실 자료를 활용을 했고 또 한편으로 왕실에 소장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김정호를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한 건 맞나요? 아니 고문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예. 이야기에. 예. 그렇게 막 너 왜 우리나라 정보를 외국에 팔려고 하느냐. 그 설. 예. 이 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설정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예. 조선이라는 나라는 네. 김정호 같은 천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 그릇이 작아서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흥선대원군 같은 최고 집정자가 지도 잘 만들었다고 죽이는 나라가 조선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에 그만큼 훌륭한 지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훌륭한 지도가 나타나서 놀랬다. 그런 근데 프레임을. 당연히 동국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야 축척이 조금 더 세련돼졌고 기호가 좀 더 많이 들어갔고 예를 들어 이제 김정호 같은 경우는 그 축척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사각형 축척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사각형 축척은 모서리 부분을 못 맞춰요. 아, 그런. 그래서 나중에 김정호는 원형 축척을 씁니다. 아, 그건 새로 김정호 선생님이 예. 고안을 한 거구나. 고안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양에서 들어온 기술을 참고했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모양이 정확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높이 사야 되는데 그치. 이제 아니 그 전에 갑자기 지도가 없다가 대동의 지도 같은 새로운 지도가 나와서 그래서 놀란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네.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금 혐오하는 얕게 거고. 네. 그리고 김정호 선생이 진짜 선생도 업적을 가리는 뭔가 거고. 발로 뛰어서 만든 사람 어. 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학자로서 또 그 전에 어떤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그러네. 박탈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네. 이제 조선의 지도의 제작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교과서에 그런 서사들이 만들어졌고 네. 그게 오랫동안 우리한테도 전해졌던 겁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동여 지도를 김정호 개인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관청에 소속돼서 만든 건지. 개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관청에 소속됐다 그러면은 그 관청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네.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 지도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전에 이제 그 동여도 그다음에 이제 청구도 같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앞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이제 축척 같은 것들도 쓰고 기호 같은 것도 쓰니까 그렇죠.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좀 모양이 좀 단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된 지도가 뭐냐면 동여도라는 지도예요. 그래요? 이건 손으로 그린 겁니다. 손으로 직접. 네, 그래서 이 동여도를 놓고 두 개의 논쟁이 있었는데 네. 하나는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만든 지도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는 대동여 지도와 함께 만들어서 그 대동여 지도에 없는 정보들을 여기에다 실으려고 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좀 견해가 갈리긴 하지만 네. 목판으로 찍어내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낸 또 다른 지도, 청구도와
동요도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에 새롭게 발견된 대동여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동여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것만 김정호의 대표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아까 이제 동여도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몇 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네. 대동여 지도도 가지고 있고요. 목판으로 찍어낸 네. 그다음에 손으로 그려낸 동여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대동여 지도가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여도에 있는 정보를 네. 여기다가 옮긴 겁니다. 아, 지금 저 자료 사진이 옮겨서 두 개가 그렇죠. 혼합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발견된 거는 대동여 지도인데 아, 그 예. 대동여 지도 안에 기존에 있었던 동여도의 정보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소장자가 소장자. 지리 덕후 그러니까 소장자가 소장자이거나 아니면 누구 편집자가 추가로 와, 붙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대단하다 그분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호의 지도가 얼마나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예. 더불어서 당대 사람들이 그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도는 높고 여긴 조금 더 정보가 많으니까 요거를 좀 더 포함하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아, 네. 현재 남아 있는 판본은 30점. 그다음에 완전하게 남아 있는 건 현재 3점. 그다음에 목판은 12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대 조선의 일반적인 지도 제작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크게 전국 지도와 마을 지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요. 네. 조선시대 지도의 특징이 뭐냐면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숫자 8. 8도 총도. 어. 이게 왜 많이 들어가냐면 네네. 전라도로 간 전라도 관찰사는 전라도 지도를 그려가지고 조정으로 보냅니다. 네. 그다음에 경상도 관찰사로 간 사람은 보내죠. 네네. 함경도로 간 분도 만들어 보낼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전라도 경상도 관찰사에게는 그럼 그 전라도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마을 지도들이 올라와요. 아. 전국에 330개 마을이 예. 있으니까 그럼 그게 19년 지도거든요. 네. 근데 9년 지도가 올라요. 그럼 9년 지도는 이제 각 지역에 사도가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도는 네. 그러면 또 그 군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장님한테 예, 이장님한테 또 다시 이장님이 만든 받는 걸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성현에 있는 그 사도가 이제 그걸 지도를 만들면 음성에 있는 여러 마을들의 그렇지. 그걸 또 모읍니다. 마을 지도를 모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걸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네. 관찰사가 올리는 지도는 한 요만한 지도가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그걸 뭐 하냐면 다 합쳐. 붙여요. 합쳐야지. 붙이면 붙여서 이제 윤곽 같은 거 이거 표시를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조선이네. 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지도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어. 모름지기 통치자란 모름지기 목민관이란 하면서 보는 지도가 요 지도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지도 안에 당연히 마을 길은 없죠. 이제 오면서 다 생략됐겠죠. 그렇겠죠. 예, 합칠 때.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마을 지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은 관아, 그다음에 길, 도로, 운물 이런 것들이 역참 이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을 그렇겠죠. 거니까 요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쓰는 지도예요. 아. 그래서 두 개의 지도 전통이 있어서 예. 하나는 전국 지도 계열의 전통. 이거는 관공서형이고요. 예. 하나는 실제 쓰임에 있는 마을 지도 어떤 전통이 있는데 예전에 중국집에서 자체 배달할 때 항상 입구에 마을 지도 붙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 예. 그리고 복덕방에 가도 붙어 있는 느낌. 항상 있었고. 이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리학자의 딜레마예요. 무슨 딜레마? 이거는 네.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지도고 네. 요거는 실용적인 지도인데 네. 이 둘을 어떻게 합칠까? 이게 이제 지리학자와 지도 제작자의 고민이었는데 그렇군요. 그거를 극복하기 시작한 게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그거를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전국 지도와 마을 지도의 성격을 그렇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동여 지도 판본은 어느 지역을 떼서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여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전체를 딱 보더라도 우리나라 멋져. 저렇게 생겼어. 탐나가 저렇게 생겼구나. 울릉도는 청구도에 있는데 대동여 지도는 없어. 저기 독도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아마 거기까지 판본을 할 때 얘가 너무 넓어서 뺐던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울릉도까지 딱 보면서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저렇게 생겼구나. 그 이순신 장군이 처음 갔던 녹둔도가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대의 어떤 지리 지형 정보를 총망라 집대성한 지도인 것 같고요. 아까 그 지리 해설서 대동지지도 좀 소개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해 볼까요? 네. 김정호 선생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서 마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제 대동여 지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지도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각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 제작자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지도 제작자들을 총망라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했던 인물이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들어온 지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래서 전근대 우리가 고지도라고 하는 것의 끝판왕은 이거다라고 하고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제 고산자 김정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대동여 지도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그 대동여 지도의 가치만큼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지리서였던 대동지지와 대동지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선악. 선악들이 만들었던 여러 지도들을 네.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다. 아 맞아요. 어진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조선은 지도의 나라입니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요. 추상화의 나라 버릴까요? 네, 엔드가 계속 엔드, 들어가는 엔드. 5월이 아니라 예, 엔드로 계속 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초상화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지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당시에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실용성인가 아름다움인가. 미학도 놓치지 네, 않고. 그래서 화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거는 그림인가 지도인가. 진경산수가 나올 때 실제로 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진경산수는 있는 모양을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네. 조선의 지도가 너무 예뻐요. 채색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뭔가 내가 그리는 게 지도인가 그림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산자가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활동을 하고 조금 더 넓게 활동을 했더라면은 네. 고려 만국전도 같은 그건 세계지도인가요? 마테오리치가 그렸던 예. 세계 지도를 조선판 그러니까 조선판 세계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조선 초기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선 후기쯤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렇다라고 하는 조금 더 세련된 세계 지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굉장히 세련된 수준의 세계 지도가 나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폭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역사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그러네요.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것을 갖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도가 있는데요. 뭐죠? 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어떤 지도인가요? 남북을 뒤집어 놨어요. 남북을 뒤집은 지도? 네. 그 막 뻗어나가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바다로 뻗어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북쪽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갈 방법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확 돌려놓으면은 태평양이 바로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물구나무선 호랑이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시선도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사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사실은 한국사는 세계사 속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도 그다음에 세계 지도를 늘 옆에 같이 두시면 그래서 여행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도 생각의 폭을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게 지도죠. 그래서 옛말에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말을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지도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선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사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선 넘는 한국사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갑시다. 조선 최고의 지리학자였던 김정호와 또 이제 대동여 지도의 우수성, 조선의 지도 제작 과정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